검게 변한 잇몸이 잇몸병이 있는 잇몸이랑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4년차 치과의사 여러분의 미소 지킴이 변유경입니다. 원장님, 제가 친구가 웃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네. 잇몸이 되게 까맣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선홍빛이 인간 잇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잇몸 색깔이라는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나요? 그 친구분 담배 하지 않아요? 맞아요. 완전 헤비 스모커예요. 그게 젊은 남성분의 어두운 거의 원인의 대부분은 흡연이죠. 인간의 잇몸이 좀 그쵸? 그 표현이 너무 웃기네. 원래부터 그냥 까만 사람도 존재할 수 있나요? 사실 흑인들은 제가 흑인 환자를 진료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흑인 환자분들은 검은 잇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래 좀 검은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어두워지는 거는 이제 환경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우리 피부에는 멜라노사이트라고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멜라닌이 검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원래부터 많이 발달된 사람들은 처음부터도 잇몸빛이 조금 어두울 수 있겠죠. 그거 선천적인 거 말고 이제 후천적으로 제일 많이 원인이다 생각되는 거는 담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사실 입안에 계속 자극 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들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것처럼 멜라닌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잇몸도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거 외에 또 다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보철. 보철물이 있을 때 그 주변이 아무래도 좀 예민한 자극을 받는 잇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귀걸이 했을 때 어떤 귀걸이는 괜찮은데 어떤 귀걸이는 하고 나면 귀가 간지러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철물, 도자기가 아닌 특히 금속 보철물이 있었던 경우에 주변 잇몸이 좀 검게 변색되어 있는 경우들은 보철물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재료 자체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서 멜라닌이 많이 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금 담배를 많이 펴서 잇몸이 검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짜 원장님은 아무래도 치주과 전공이시니까 잇몸만 보셔도 애연가인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잇몸이 검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색을 봤을 때 어둡지 않다 그러면 흡연하시지 않나 생각을 의심을 하는데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차별 같긴 한데 남성분한테는 담배 하시죠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도 정말 검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물어보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그러면 검은색 잇몸은 안 건강한 잇몸이고 선홍빛으로 된 잇몸색은 좀 건강한 잇몸색일까요? 사실 이게 멜라닌이 많아져서 검게 변한 잇몸이 잇몸병이 있는 잇몸이랑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피부색이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있듯이 잇몸 색깔 자체가 밝고 어두운 거는 병의 유무는 아니고 그냥 미관상, 이쁘냐 안 이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좀 잇몸색이 붉기만 해도 그냥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붉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엄밀히 말하면 잇몸이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부착치은과 그냥 구강 점막 이렇게 나누는데 점막이 붉은 건 괜찮은데 부착치은이라고 치아 주변 잇몸이 붉은 거는 그건 좋진 않아요. 부착치은은 표현하자면 페일 핑크, 약간 흐릿한 물기가 빠진 듯한 핑크색을 가진 게 정상이거든요. 약간 옅은 핑크색에 가까운 잇몸이 사실 부착치은으로는 건강하고요. 그 외에 볼살 같은 부분들은 선홍빛, 붉은 빛을 띠면은 정상 잇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친구분처럼 잇몸이 검게 변한 분들은 사실 구강 점막 부분이 검게 변하진 않아요. 부착치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멜라닌 세포들이 멜라닌이 막 많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그 부착치은이 검게 변하면서 좀 미관상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담배를 펴서 검게 변한 잇몸 같은 경우는 혹시 다시 되돌릴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검게 변한 잇몸은 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하얗게는 안 되고 마취를 하고 시술이 필요한데요. 어렵고 아픈 시술은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피부과에서 거친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박피 시술? 옛날 용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멜라닌이 많이 쌓여있는 층이 있어요. 구강 점막도 상피라고 하는 피부의 일종이니까요. 그 층이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층까지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메스나 뭐 기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 등이 있죠. 기름은 진지발 화이트닝, 그냥 치은
치읓미백술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뭐 검 화이트닝, 어쨌든 잇몸을 하얗게 한다라고 하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특정한 이름을 많이 지어서 홍보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시술 자체는 그냥 잇몸을 하얗게 한다, 치읓미백술, 이게 가장 간단한 이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멜라닌 색소를 빼는 원리예요. 멜라닌을 빼는 원리는 아니고요. 멜라닌이 있는 세층을 깎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멜라닌을 분해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피부 화장품 중에는 멜라닌이 안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멜라닌을 없애는 그런 기능들도 있겠지만 잇몸에는 약품을 발라서 해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그 층을 깎아내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피라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두께로 치자면 한 0.5mm 정도를 이렇게 얇게 점여낸다. 약간 스케일링이랑 비슷한 원리. 스케일링은 그래도 치아에 붙어있는 걸 빼낸다면 얘는 피부의 층을 이제 깎아내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피부는 28일 4주를 주기로 계속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재생이 되는 세포들은 아직은 멜라닌 세포들이 멜라닌을 막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잇몸 자체가 밝아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치료가 아프거나 좀 오래 걸릴까요? 예를 들어 웃었을 때 보이는 요 전체를 다 하는데 시간 한 10분 정도? 마취하고 기다리는 시간 정도에서 조금 더 하면은 할 수 있고요. 위아래 다 한다고 해도 30분 이상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환자분들 해보면 생각보다는 안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마취하고 시술을 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체크를 해보면 이미 잇몸이 약간 붉은 기운은 있지만 검은 빛이 없어지고 색깔이 바로 예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만족도는 높고 통증은 별로 없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럼 원장님, 이 시술은 한 번만 해도 계속 쭉 하얘지는 걸까요? 보통은 그래요. 공연을 못하시면 또 돌아오는 시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오랫동안 지켜본 환자는 제 사촌동생이거든요. 제 사촌동생을 제가 레지던트 때 그 이 시술을 해줬는데 지금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걔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담배를 계속 피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좀 저한테 말 안 하고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편차가 많이 커요. 어떤 여성 환자분은 정말 너무 진한 분이셔서 해드렸는데 몇 달 만에 좀 검은 기운이 확 올라와서 리터치 이렇게 다시 한번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서는 조금 유지가 되기는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시술을 해드렸을 때 1년 안에 재발이 확 다시 예전처럼 검어지고 2년 안에 검어지고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몇 달 안에 어두워진 여성분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빨리 어두워지는 분은 대개는 몇 년 정도 유지되지만 처음만큼 또 어두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로 어두웠다 그러면 몇 년 후에 재발된다 해도 한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발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받아도 되나요? 네, 이 시술은 다시 상태가 언제든 한 달이면 재생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시술 한번 제 친구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요? 물론 비보험이기는 해요. 미용 시술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받으시진 않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다시 재발되는 원인이 안 좋은 습관 때문이나 이런 거보다는 선천적으로 너무 검었을 때 생기는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원래도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좋은 분이라고 봐야겠죠. 멜라닌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멜라닌 세포가 하나가 만드는 멜라닌 알갱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멜라닌 세포의 능력이 좋다 보니 어두운 게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똑같은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 세포의 능력에 따라서 어두운 게 안 나타나는 분도 있고 나타나는 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흡연가들이 사실 잇몸이 다 어두우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차가 있는 거는 사실 유전적인 요인.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까만 잇몸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빨간 잇몸이 더 위험한 거예요? 빨간 잇몸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까만 잇몸이라고 하면 제가 보통 생각하는 건 전반적으로 검은 그 친구분 얘기처럼 그 잇몸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피부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서양인들 태닝 많이 하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암 발생률이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암 중에서 피부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입안에서 생기는 피부암의 비중은 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암으로 인해서 검게 변한다는 가능성을 거의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정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멜라닌 축적이 많았을 때 어두워지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빛깔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 검은 빛깔의 잇몸은 문제는 아니다. 근데 붉은 빛깔의 잇몸은 염증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치주염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붉은 잇몸이 좀 더 걱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행히 염증이 생기는 잇몸은 우리가 양치질이나 치간 칫솔, 치실 사용으로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붉은 잇몸은 걱정은 또 약간 줄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 많이 손이 가기는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붉은 잇몸은 우리가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양치질 그런 영상들 참고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잇몸빛이 어둡다. 한번 뒤집어 봤는데 잇몸이 약간 검푸른 빛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를 한번 방문하셔서 잇몸을 좀 예쁘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나쁜 습관 있죠.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담배를 하신다거나 이런 습관은 금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채널 이름이 미소학 개론이잖아요.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도 미소를 예쁘게 만드는데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잇몸 색깔이 너무 어두워서 전체적인 낯빛이 어두워 보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잇몸을 하얗게 만드는 시술은 정말 굉장히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여러 치료 중에 잇몸 치료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런데 환자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너무 높여드릴 수 있는 시술이어서 고민 없이 근처 치과라든지 저한테 오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밝은 미소를 가지시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분들이 우리 피디님 친구분처럼 잇몸이 검다 하면 은근슬쩍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